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 연구소의 이은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로 로봇들이 싸웠잖아요. 이 로봇들이 싸우게 하는 거 아래에 있는 알고리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게임할 때도 방금 알고리즘이 쓰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전부 다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DS AI 서비스 영역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분석형 AI입니다. 도대체 분석해서 뭐에 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여기 앉으실지 예측하는 것들도 알고리즘이 하고 공장에서 왜 불량이 발생하는지도 전부 알고리즘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분석형 AI라고 한 것 위에서 저 오른쪽에 가시면 삼성 SDS 부스가 있는데요. 그 위에 제조에다가 얹어놓으면 넥스플랜트라고 하는 제조형 솔루션이 되고 넥스샵이라고 하는 리테일형 솔루션으로도 이 분석형 AI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형 AI입니다. 아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브리티라고 하는 삼성 SDS의 대화형 AI 엔진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텍스트로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성으로도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가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주는 것이 대화형 AI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삼성 SDS관 가셨으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면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판별을 해주고 이렇게 싹 빠지면 얼만큼 머물렀는지도 알려주고 제 나이대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고 사람의 나이 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이 시각형 AI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세 가지 형태의 AI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보시면 지금 보시는 브라이틱스 AI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스타크래프트도 밑에서는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얻어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저희 이제 B2B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올릴 수 있고 외부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네모난 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우리 바둑 둘 때 알파고가 했던 딥러닝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뭐가 잘못인지를 파악하는 이상감지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얼마나 팔릴지, 몇 개나 팔릴지 또 얼마에 팔아야 가장 많이 팔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나 사물도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테러 폭발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알고리즘으로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드려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PC나 모바일이나 이메일 같은 형태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까지 저희 브라이틱스 AI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걸 쓰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이 쓰기 편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알고리즘이면 스타크래프트 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기 편하고 쉽게 만들어드리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쉽기만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야 되니까 가장 똑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쉬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고 똑똑하고 빠르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저희 브라이틱스 AI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쉽고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조금 낯설으실 텐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분석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한 2명 정도가 석 달 동안 열심히 해야 한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분석하고 나서 두 번째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또 3개월 걸리고 해서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왜 오래 걸렸느냐라고 보면 뭘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할지, 그 알고리즘에서 어떤 값들을 세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AI가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좋은지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찾으면 2~3달 걸리는 것들이 2시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분석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똑똑하고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군집 분석, 텍스트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숨어 있고요. 그 밑에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나 강화학습과 같은 현재 나오는 가장 최신의 알고리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쓰기 쉽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제조의 넥스플랜트에는 제조에 가장 맞는 알고리즘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넥스샵에는 판매 마케팅에서 필요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첼로에도 물류에서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의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중에 나머지 하나 빠져있는 루킨이라고 하는 인프라 시스템 진단해 주는 데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알고리즘을 이미 브라이틱스 AI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쉽고 똑똑한데 느리면 아무 쓸모가 없죠. 아까처럼 게임을 잘해도 먼저 공격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보다 20배 빠르게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 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픈소스들도 레고형으로 붙여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고 똑똑하고 빠른 브라이틱스 AI를 가지고 분석하는 효율을 높여서 여러 형태의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고 저희 전 시간에 가면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대략 맞췄죠. 이게 사람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기계가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데이터만 싹 줬더니 자기가 알아서 A라는 알고리즘에 1, 2, 3 세팅을 하세요라고 알려줬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기계가 한 거랑 사람이 한 거랑 기계가 한 게 조금 더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노동보다 기계는 더 빨리 더 많은 형태의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생각보다 분석을 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이 건물에 또는 우리 회사 건물에 전기를 얼만큼 쓸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한여름에 전기 많이 쓰면 전기요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많이 나올지 봤더니 이게 좀 작지만 요 선보다 넘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기 너무 많이 쓸 것 같으면 절약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안에는 여기 다 설명을 써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전기를 얼만큼 먹는지를 알려드려서 1번 기계를 1시간 끄시면 50만큼 전기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2번 기계를 30분 끄시면 30만큼 전기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려서 전기요금을 많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오른쪽에 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형 AI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대화형 AI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형 AI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형 AI는 지금처럼 제가 한 말 또는 제가 모바일로 친 텍스트를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여러 가지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빅스비도 있고요. 시리도 있고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것들을 기업에서 쓰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맛집 찾는 거나 길 찾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일정이나 뭐 임직원을 찾는 데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홈쇼핑에 주문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주식 주문하는 데도 물론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에도 이런 대화형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AI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들으면 이게 뭘 물어보는 질문인지를 잘 알아들은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내용, 업무 시스템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외에 외부 서비스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답을 주는 것이 대화형 AI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인데요. 무슨 솔루션 출시 후에 우리 사업부 실적이 어때? 라고 저희 담당하는 상무님이 물어보시면 예전 같으면 제가 데이터를 막 찾아가지고 엑셀을 가지고 조작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브리티라고 하는 대화형 AI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아, 어느 솔루션 실적 물어보시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미 대화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회사 시스템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답을 싹 찾아가지고 옵니다. 아, 땡땡 솔루션이 나온 다음에 A 사업부는 실적이 3,600억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 그걸 또 상무님한테 딱딱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네, A 사업부의 땡땡 솔루션 관련된 실적은 매출이 3,600억입니다 라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답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어보면 사람처럼 답해주는 것이 저희 대화형 AI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사실 되게 쉬운데요. 기계가 사람이 엄마를 배워서 지금 알 때까지의 것들을 아주 단시간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대화형 AI는 그 안에 굉장히 고도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말 배울 때까지 한 3, 4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훨씬 오래 걸렸는데 기계로는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최소 한 달 안에 이런 것들을 학습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브라이틱스 AI 보셨던 것처럼 대화형 AI도 이미 중요한 알고리즘들은 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메신저, 회사 메신저로 연결을 하거나 또는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PC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물어보면 자연어를 이해해서 이게 영어인지 한글인지 또 한글이면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고 저 뒤에 있는 업무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답을 찾아줍니다. 그럴 때 그냥 A로 물어보면 B로 대답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야, 이 스마트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핸드폰 얼마지? 야,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잘 이해해서 답을 찾아주는 이 대화형 AI 엔진이 이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심플한 사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로봇 상담원이 서비스 센터의 위치, 주차 안내 이런 것들을 해드린다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뭐라고 답을 하죠? 배터리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소리 좀 그러는데 키워주세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네, 실제로 전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겠습니다. 센터 위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량진동에서 가까운 센터로 안내해드릴까요? 네, 지금 배터리라고 하는 말 저희가 쓰는 말 아니죠. 알려주세요. 네, 지금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고요. 갑자기 퇴근 시간 알려달라고 물어봤는데 네, 퇴근 시간을 안내해드리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람이 할 때는 굉장히 쉬운 건데요. 네. 센터 운영 시간. 네. 사람이 할 땐 굉장히 쉽지만 기계는 지금 A를 물어봤는지 B를 물어봤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그리고 한국어에 관련된 기술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형 AI 들으셨으니까 한번 네이버에 한국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챗봇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저희 STS가 제공해드리는 대화형 AI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 오른쪽에 가시면 되고 네, 이렇게 저희 간단한 브라이틱스 AI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